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2021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의 수. 오늘은 2021년 현 시점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에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정리를 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구독해 오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가 되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두세 번만 돌려보시면 어디 가서도 입주권에 대해서는 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권의 개념을 간단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입주권의 양도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따라서 입주권 자체를 매도해서는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입주권을 처분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갔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지만 입주권 이전에 주택이었기에 또한 주택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던 주택은 입주권이 됩니다. 입주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주권을 처분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처분하는 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는지 그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2021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 이제부터는 정리를 하면서 비과세를 받는 7가지의 경우의 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입주권을 하나 보유하다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처분하는 입주권은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입니다.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 아래 사후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올려는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 입주권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재개발 빌라를 구입해서 5년 거주하다가 관리처분에 들어갔는데 지금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빌라를 구입했네요. 그리고 5년을 거주했으니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네요. 이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리처분 인가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기에 언제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입주권 상태로 처분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입주권을 하나 보유하다가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재개발 빌라를 취득했으나 취득 1년 6개월 후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재개발 지구에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서 입주권이 된 케이스입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완공이 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기산이 되어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2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사용승인일이 비과세 요건 충족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2주 전까지 실제 주택을 사용한 기간도 보유 및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6개월 이상 세입자나 아니면 본인이 실제 거주를 했다면 입주권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주택으로 구입한 경우에 보유기간 기산에 대한 유권 해석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계산 시 통산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즉 공사가 완공이 되어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계산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2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 완공이 되면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기산이 됩니다. 사용승인일이 비과세 요건 충족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 즉 승계취득 입주권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은 입주권 상태로는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관리처분 이후 조정지역 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언제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관리처분 이후에 구입한 승계 입주권은 주택 취득일인 사용승인일 이후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구입한 입주권입니다. 사용승인일 이후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위에 1, 2, 3번은 입주권 하나 있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번에는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2주택입니다. 종전에 입주권이 있는 가운데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종전에 입주권을 처분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입니다.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내 종전 입주권을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3년 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입주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5번째,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있는 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이번 5번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입주권 강의에서 늘 강조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제156조의 2 제3항입니다.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제4항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그리고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따질 때 실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3, 4, 5항입니다. 5번째가 주택과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입니다. 그리고 6번째,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제156조의 2, 제4항입니다. 5번과 6번, 즉 제3항과 4항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로 입주권을 하나 취득을 해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기본 개념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서 보았던 소득세법 제89조는 입주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입주권, 그리고 신규 주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의 주택과 신규 입주권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구입한 입주권입니다.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한 승계 입주권일 때 적용이 됩니다. 종전주택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구입한 신규 입주권의 경우가 제156조의 2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전제 조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먼저 제3항입니다.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경우도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먼저 제156조의 2, 제3항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입니다. 제156조의 2 제3항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처분기한이 동일하게 3년입니다. 다음은 제156조의 2 제4항 3년이 지난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입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인 3년이 지난 경우 실입주를 하면서 비과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처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이후 입주권 취득 요건은 없습니다. 제3항과는 달리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는 오히려 제3항보다 실전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1년 내 신규 입주권을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3년이 지나서도 실제 입주를 하면서 처분을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했는데 제156조의 2 제4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때 올렸던 이 영상 제156조의 2 제3항과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전 입주권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제89조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후 3년 내 관리처분 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입주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 마찬가지로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입주권과 주택이든 주택과 입주권이든 입주권의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제4항을 적용을 해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때 입주를 하면서 처분을 해도 비과세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예전 대체주택 비과세 영상 때 올린 자료입니다. 종전 재개발주택에 대한 요건과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종전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즉 다른 주택은 없는 재개발 재건축지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체주택 비과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웬만하면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했다가 새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때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대체주택의 요건은 앞서 보았던 제4항 실입주 목적의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대체주택이 적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안 되는 경우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가능합니다.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특법에 의한 특례주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1+1 입주권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체주택이 분양아파트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가 처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가 처분을 하면 됩니다. 댓글로 자주 물어보시는데 언제 정리를 해서 따로 영상을 올려 보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새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2년 내 이사를 해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은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2년 내 처분을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2021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 오늘 강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정지역이 나오면서 일반 주택의 양도세가 더 까다롭습니다. 주택이 한 채든 두 채든 그리고 처분하는 주택이 입주권이든 아니면 일반 주택이든 처분하는 주택은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입주권을 처분을 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관리처분 인가 전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 입주권의 비과세 7가지의 경우 적지 않은 분량인데 간략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별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에 주택이나 입주권이 있으신 분 그리고 관심 있는 분은 시간 될 때마다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